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너무 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겠다라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은 불장의 초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21대 대선의 승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5년 후인 2030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죠. 자, 저희가 어떤 채널입니까? 네, 맞죠? 부동산 채널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켰는데요.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겁니다. 향후 5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것인 만큼 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인터넷을 보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는 그 중간에서요. 근데 사실 말이죠,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니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으니 제가 오늘 작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 꼭지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입니다. 이게 기존 정권에서도 꾸준히 나오던 얘기이니 사실 예측이 어렵진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꽤 많은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 크게 불을 붙인 게 바로 지난 2월에 있었던 토호제 해제였죠. 이때 다음 달인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놀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호제로 확대 지정하는 그런 똥보를 쳤죠. 그런데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이 내려갈까요? 일단 가던 길에 갈 것이고 이게 너무 좌시할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조정지역부터 묶어서 때려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조정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에서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정도가 될 것이고 경기권에선 과천, 분당, 판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LTV, DSR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기존에는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등 아무래도 수요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문재인 정권 때 경험했던 풍선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경기의 중급지 이하 그리고 인천 외곽까지 상승세가 퍼질 수 있습니다. 야, 상급지 묶는다고 외곽이 다 오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외곽까지 불길이 번질 것 같은지는 제가 뒤에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바로 세금의 방향입니다. 기존 진보 정권의 스탠스는 세금을 강화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거였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를 복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당선된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우클릭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결국 세금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제 예상을 말해보자면 취득세 중과는 완화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완화처럼 지역에 따른 차등적 취득세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취득세 중과 자체가 풀리는 걸 기대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중과가 있지만 유예된 상태로 당장 이 유예를 없애기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이 유예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양도세는 내년부터 다시 중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는 일단 현행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더 완화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금은 현행의 방향성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값이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 후보 시절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세금에 다시 손을 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진보 정권의 본질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는 공급 절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죠. 만약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재명 정권에서 세금이나 규제, 대출 정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누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으로 대변되는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서울이 가장 큰 문제고 배후 수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와 인천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죠. 게다가 중장기 하락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폭탄 공급,
즉 3기 신도시 역시 본격적 입주는 2030년 전후가 되는 만큼 새 정권이 그 어떤 똥꼬쇼를 하더라도 꼬인 수급은 당장 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꼭지는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그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입지, 세금, 정책? 다 틀렸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집값이 오르고 돈을 덜 풀거나 쪼이면 집값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려가기도 하죠. 지금은 2025년이고 투자와 재테크, 경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아직도 야, 집값은 다주택자 투기꾼이 올리는 거라니까? 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난 2022년 이후 다주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집값이 오른 걸 다주택자의 투기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돈은 풀리는데 규제는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 최대한 좋은 주택을 한 채만 살려다 보니 상급지 위주로만 상승이 다 몰려버린 거죠.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건 제가 지난 대전망 강의 때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보시면 유독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서민을 위하고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준다는 진보 정권에서 대체 왜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이렇게나 더 오르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겠다라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죠. 즉 이재명 새 정부에서는 대놓고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후보 때에도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한 만큼 유동성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걸 전제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꼭지만 잘 보셔도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시장 방향을 체크하기는 어렵지 않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니 이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장의 초입입니다. 서울의 최상급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했고 놀라운 건 지금도 상승 중입니다. 어쨌든 이 상승의 불씨가 마포, 성동 등을 거쳐서 동작, 광진, 강동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동대문, 서대문 같은 서울의 중급지까지도 흐름이 왔거든요.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등 이런 곳은 옛저녁부터 올랐고요. 광명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그리고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최상급지만 오르고 끝난 상승장은 없다고. 결국 외곽까지 이 흐름은 번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장에 그것도 불장의 초입에 있으니까요. 제가 2, 3년 전에 잠실에서 영상을 저희 PD님과 찍을 때 엘스가 30억 가는 건 당연하다. 5년도 안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영상에 댓글에 욕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자료를 보세요. 5년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맞춘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현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현장을 중계했을 뿐인 거고. 그리고 결국 마포, 성동도 움직였고 이제는 경기 광명까지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야, 그렇다고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맞냐? 아니면 수도권 외곽을 누가 산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냐? 라고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게 정의롭지 않다고요? 지금보다 반값 이하로 집값이 내려가야 서민과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요? 이렇게 당위성과 정의로움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거면 세계 1, 2차 대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냥 돈 풀면 집값 오르는 거고요. 아니, 주식도 오르는데 새우깡도 오르고 쿠팡 배송비도 오르는 게 상식이 맞잖아요. 제가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렵지가 않다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 때보다 더 심플해졌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 끝까지 저항할 것인지.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